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술과정 수업을 하는 주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고 즐거운 기술과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 사회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지 다 같이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해 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는요, 저출산 고령 사회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일가정 양립의 그 의미, 이 일가정 양립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 이 의미하고 그 다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열심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저출산, 어떤 내용이 저출산이었죠? 맞아요. 출산이 아이를 낳는 것, 앞에 붙은 저는 낮을 저 해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건 아이를 적게 낳는 걸 저출산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배워봤던 고령화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나이 점점 많아져. 뭐가?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내 개인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 그 말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맞습니다. 우리가 노인이라고 분류하는 나이대가 몇 살 이상이었죠? 맞아요. 65세 이상의 이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점점점 늘어난다. 이게 바로 고령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팩트를 체크를 했었죠. 첫 번째,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인가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이고 지금 2018년, 그 다음 2019년,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 올해에도 어때요? 우리 출산율을 봤을 때 우리 합계 출산율이 어때요?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완전 저출산 국가에 해당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에 해당하죠. 우리가 고령화사회, 그리고 고령사회, 그 다음 마지막 초고령사회의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65세 인구의 비율이 65세 이상 나이가 되시는 분들의 인구의 비율이 어때요? 고령화 사회는 7%, 그리고 고령 사회는 14%, 그리고 맨 마지막 초고령 사회는 20%가 됐을 때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 사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점점점 아주 빠른 속도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당장 우리에게 닥친 문제라는 거 우리 저번 시간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아봤었죠. 자, 이 여러 가지 고령 사회가 나타났을 때 문제점을 알아봤으니까 그래, 이 고령 사회를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보자, 해결을 해보자 해서 그 원인을 찾았더니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되어서 점점 고령 사회에서 또 초고령 사회로 점점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그래, 아이를 조금 많이 낳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것을 그 속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오늘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아이를 적게 낳는 게 저출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저출산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더 많이 낳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고령 사회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야? 완전 너무 간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이만 많이 낳으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 그 부분 아이만 많이 낳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힌트가 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에서 타노스는 손가락 한 번 튕겨 지구 인구 절반을 쓸어버렸어. 물론 잔인하고 좀 슬프긴 한데 여길 가도 사람 저길 가도 사람에 치이다 보면 타노스가 옳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지구가 포화 상태라는 말도 있잖아. 사람이 반으로 줄면 왠지 취업도 좀 쉬워질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해. 지구에 사람은 자꾸 늘어나는데 정부에선 계속 아이를 낳으래. 왜냐고? 인구 문제의 핵심이 인구 구조에 있기 때문이야. 새로운 세대는 안 태어나고 기대 수명은 늘다 보니 한국 인구는 자꾸 늙어가고 있어. 얼마 전엔 고령화 속도 1위도 우리나라가 차지했대. 타노스의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한국 인구를 2분의 1 확률로 날려버려도 연령별 인구 분포는 똑같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거지. 그럼 아이만 많이 낳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당장 출산에 앞서 필요한 결혼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지. 그렇다면 출산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 아이를 안 낳으면 미래에 늙은 우리는 누가 부양할까? 인구 관련 이슈 썸이 쉽게 정리해줄게. 어벤져스와 함께 한국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볼까? 자, 여러분 우리 영상 다들 재미있게 봤나요? 우리한테 익숙한 누구가 나왔어요? 타노스의 생각이 함께 나오면서 재미있는 영상이었죠. 자, 그러면 영상을 쭉 봤더니 결국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미래의 우리를 부양할 사람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이 끝이 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결혼을 안 해서야. 그래,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리고 근데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결혼은 하는데 또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낳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 3가지 이유들에 집중을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누군가의 자녀로서 우린 이미 태어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지 않은 게 아니라 자녀를 낳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러면 어디서 이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실제로 지금 딱 결혼을 할 나이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왜 결혼을 하지 않아요? 이 부분들을 이 사람들한테 직접 들으면 정말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이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돈이나 경력 단절, 힘든 보육 환경 같은 이유들 때문이겠죠. 네, 우리 사회의 저출산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알아보는 연속 기회. 그 2번째 순서로 정인용 기자가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3포 세대라는 말 들은 지도 오래들 되셨을 겁니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 이 3가지를 포기한다는 건데 특히 출산은 해결되기는커녕 포기해야 할 이유만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역시나 돈 문제가 가장 크겠죠. 경력 단절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결국은 일명 우리가 살아온 헬조선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최대한 늦게 갖고 싶고 만약에 안 갖지
가질 수도 있다면 안 갖고도 싶고요. 육아도 사실 돈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아기를 키웠는데 누구 아기보다 더 뭔가 못 키우거나 그런 비교 대상이 되는 것도 좀 싫어서 주위 사람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상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육아를 키울 때 최소 못해도 한 2, 3억 원 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월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게 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직장인들은 출산으로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를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육아를 한다고 생각을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어렵게 육아를 선택한 워킹맘도 아기 얼굴조차 보기 어렵다며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워킹맘이다 보니까 이제 육아랑 이제 회사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고 회사에서도 물론 이제 좋은 제도를 위해서 육아 이런 휴직이나 뭐 단축 근무 같은 걸 많이 이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잠재적 출산 연령대인 대학생들도 벌써부터 출산에 거부감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그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사회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이를 안 낳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육아 환경이 하루속히 개선돼 출산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행복한 결정이 될 수 있기를 한 목소리로 바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봤나요? 어때요? 지금 영상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를 낳거나 그렇게 되면 이 일을 계속 하지 못할까봐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나 뭐 단축근무 같은 제도,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직장을 잠시 쉬는 경우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단축근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근무 시간이 있죠. 일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줄여서 근무를 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지금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었죠.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포인트를 하나 맞춰본 건요. 영상 속에서도 나왔었는데 경력 단절.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쌓아온 내가 뭔가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나의 경력을 이렇게 쌓는데, 여러분들 게임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뚝 끊기는 거야.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게 되면 아이를 기르는데 또 시간이 집중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기르는 그 과정에서 어때요? 회사를 잠깐 쉬어야 되거나 일을 쉬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경력이 중간에 끊기지 않을까. 이렇게 경력 단절을 걱정한다. 그 다음에 일과 육아,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과 아이를 기르는 것,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에 선생님은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과 가정, 그러니까 일과 아이를 기르는 것, 요거를 같이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일, 가정, 양립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 가정. 그래, 일, 가정은 너무 쉬운 단어야. 일이랑 가정. 그 뒤에 붙은 양립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자, 선생님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양립. 검색을 했더니 여기 앞에 나오는 양은 둘. 우리가 두 개를 의미를 한대요. 두 양. 그래서 둘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붙은 립은 우리가 설립해서 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 가정, 양립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 일이랑 가정, 요 두 가지가 똑바로 잘 서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똑바로 잘 서 있으려면 어때요?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의 저울처럼 뭐 일 쪽으로 이렇게 쏠리거나 아니면 가정 쪽으로 이렇게
쏠리거나 하지 않고 둘 다 공평하게 밸런스, 그 균형을 잘 맞추고 서 있을 수 있어야겠다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립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동시에 따로 서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서로 잘 굴러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 볼 영상은 이 일과 가정, 이 두 가지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왜 어려울까? 그냥 일도 잘하면 되고 가정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어렵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직 잘 와닿지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 일과 가정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야 잘 균형을 맞추고 서 있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동시에 받았다. 여기 38도라고요? 네, 곧 가겠습니다. 난처해진 부부는 바로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당신이 좀 가봐. 나 이제 진짜 중요한 미팅 있단 말이야. 진짜 미안한데 근데 어떻게 내가 갈 수가 없잖아. 나 요번에 승진 명단 그거 못 올라가면은 나 끝이야. 지방으로 발령 나가. 이거 한 번만 봐주라. 아내는 결국 상사에게 일찍 퇴근하겠다는 양해를 구했고 일을 떠맡게 된 후배의 따가운 눈초리를 뒤로 한 채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이미 승진이 한참 늦은 아내였다. 일찌감치 퇴사한 여자 동기들과 상사가 되어버린 남자 동기들을 뒤로 한 채 독하게 버텨왔다. 경력이 단절될까 두려워 아이 갖기를 미뤘던 아내는 결국 임신을 한 순간 김 대리님 임신했다더라? 그래서 그만두려나? 우리 집에 혼자 남았잖아. 잠재적 퇴사자가 되었다. 남편도 아픈 아이를 데리러 가고 싶었다. 여유롭게 퇴근해서 아이랑 캐치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조퇴나 야근 거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었고 육아휴직 후 승진해서 밀려 남편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던 아내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차라리 본인이 민폐녀가 되는 것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남편도 육아휴직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회사 내 육아휴직을 쓴 남자 직원은 손에 꼽았고 남편이 아내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데 아내도 결국 동의했다. 함께 감당할 몫이 왠지 점점 한쪽으로 쏠린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쪽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흔히 여성은 집사람, 남성은 바깥 양반으로 분류되곤 했다. 남성 직장인의 대부분이 육아와 가사노동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만큼 가사 분담도 나눠서 해야 하는 게 현실. 직장에서 이 현실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여성이 직장에서 집안일이나 육아보다 업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독한 여잔데? 애들이나 남편은 버려두고. 사실 30살이 되기 전까지 여성의 임금은 남성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높게 나타난다. 여성이 사회에 더 빨리 진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살 이후 성별 임금 격차는 끝도 없이 벌어진다.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겪으면서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재취업도 어렵고 일을 구하더라도 전보다 열악하고 불안한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얻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성이 직장에서 집안일이나 육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승진은 포기했나? 쓸데없이 가정적이네. 20, 30대 남성들이 직장 내 불평등 요소로 가장 많이 꼽은 건 당연한 야근 문화와 잔심부름은 여자가, 힘든 일은 남자가. 남성은 남성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도 높은 노동과 야근, 늦은 술자리 등을 더욱 강요받고 그럴수록 퇴근 후 가사를 분담하긴 너무 힘들고 아내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더 적은 곳으로 옮기기라도 하면 경제적 부담은 배가 된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익히 알려진 사실이 있다. 한국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45분, OECD 최하위. 그런데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도 평균에 못 미친다는 거. 그 이면엔 가사노동에는 사실 내 아이의 성장을 함께할 권리, 부부가 집안일을 함께 나눠 할 수 있는 여유, 저녁 있는 삶이 담겨있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도 저녁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이대로라면 한쪽은 과도하게 일하고 한쪽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려앉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 한 사람 안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직장 문화라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만둘까? 많이 힘들지? 다시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
오늘 지수 데리고 오면서 어린이집 쌤이랑 얘기했는데 나랑 똑같은 일 하다가 재취업이 안 돼서 유아교육 다시 공부한 거래. 월급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내가 미안해. 이게 자기가 미안해야 될 일일까? 자,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자, 마지막 장면이 어때요? 남편이 부인에게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부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자기가 미안해해야 할 일일까?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일까? 누가 잘못한 걸까? 이거에 대한 답,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누가 잘못한 거고 누가 미안해해야 할 일일까? 이 부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이 영상으로는 우리가 어때요? 조금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 이 일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될 상황을 하나 가지고 와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에 출근한 나는 오늘 중요한 회사 프로젝트 발표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1년 동안 우리 부서원 모두가, 자, 내가 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서원 모두가 매일매일 야근하면서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준비한 프로젝트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 그래서 오늘 이 발표회만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 우리 프로젝트 이렇게 끝났습니다 라고 발표회만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이번 승진 심사에서 나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진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 팀원들, 부서원들 모두 보너스, 월급의 보너스도 팡팡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발표회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 발표회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프로젝트 발표 30분 전에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지금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열이 펄펄 끓어서 39도, 40도 이렇게 막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엄마인 나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 엄마인 나로서는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다가 거기에 지금 남편은 현재 제주도로 출장 중이에요. 제주도에서 지금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바로 오기가 어렵겠죠. 제주도로 출장 중이고 친정 어머니 그리고 또는 시어머니는 지방에 사셔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이죠, 지금. 자,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첫 번째, 나는 프로젝트 발표회를 포기를 하고 지금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너무 걱정되고 아이를 위해서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나는 병원을 가는 걸 잠깐 미루고 일단은 지금 발표회가 3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나는 발표회를 먼저 진행을 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 발표회를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서 병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있죠. 자, 이 친구들 조금 고민해 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대규모의 프로젝트,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런 큰 프로젝트를 이후에 내가 또 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발표회를 준비한다고 하면 자, 오늘 발표회의 발표자는 뭐 누구누구 주다희입니다. 이렇게 이미 홍보 자료가 다 나가고 지금 내가 하는 발표를 보기 위해서 여러 회사에서 또는 여러 기업에서 나를 지금 내 발표 결과를 들으려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발표회를 30분 전에 펑크 취소를 해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누가 나를 믿고 앞으로 이런 발표회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 기회를 줄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 혼자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 우리 팀 사람들이 무려 1년 동안이나 같이 고생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나 하나 일로 다 취소를 하고 병원을 가고 발표회를 취소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일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할 건데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걸 잠시 미루고 발표회를 진행하겠다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볼게요. 자, 아기가 아직 어려요. 여러분들처럼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어느 정도 커서 뭐 해열제라든지 약을 먹어서 열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아기가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열이 많이 났을 때 되게 심각하게 아플 수가 있어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머리에 있는 뇌세포가 죽는다거나 고열 때문에 뇌세포가 죽는다거나 아니면 뭐 몸에 있는 장기가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 심해서 심각한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없이는 이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뭐 수술이라든지 급한 이런 게 생기게 된다면, 그런데 보호자가 없어서 지금 수술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부분. 그리고 사실 엄마로서 너무너무 우리 아이가 걱정되는 건 사실이죠. 우리 아이도 지금 우리 엄마를 너무 애타게 찾고 있을 거 아니야. 아프니까. 자, 요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자, 어때요? 정말 고민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어렵죠? 자, 정말 고민되는 문제였는데 이런 고민은 여러분 바로 역할 갈등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지위, 여러 가지 역할을 갖게 됐을 때, 또는 내가 한 가지 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이 기대될 때 나타나는 긴장되는 상태. 이 두 개가 어느 날 빵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은 어때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우리 반 학생들의 담임 선생님이고, 그런데 선생님이 집에서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의 엄마고 그 다음에 내 남편의 아내 역할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평소에는 이 두 가지를 잘 하다가 어느 날 이 두 가지 갑자기 빵 하고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오늘은 내가 학교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 애 오늘 생일이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 파티도 해줘야 돼. 근데 이 두 개가 하나로 딱 어느 날 같은 날짜에 이렇게 부딪히게 됐을 때 선생님도 엄청 많이 고민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때요? 저출산 고령사회와 관련해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봤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 또 어떤 게 있었어요? 그래, 일과 가정, 이 두 가지를 둘 다 잘 못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라는 일, 가정, 양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해결 방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해결 방안을 찾아볼 방법은요, 여러분, 이름도 되게 특이하죠. 5Y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Y, 말 그대로 5는 5개, 그 다음에 Y는 왜. 그래서 5번의 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5Y를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 5Y라고 하는 거는 5번의 Y, 그러니까 왜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이 5Y라는 활동이 맨 처음 나오게 된 건 여러분 혹시 여기 도요타라고 알고 있나요? 맞아요. 일본의 자동차 회사죠. 그래서 이 도요타라는 회사에서 자기네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 이유를 찾다가 첫 번째로는 이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해서 그거를 고쳤어. 그랬는데 그 순간에는 고쳐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똑같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럼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또 뭘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이유는 뭐지? 이유는 뭐지? 이렇게 하다가 왜를 5번을 물어보게 되었을 때 5번 정도 물어보면 이제 그래, 이 문제의 가장 핵심, 가장 맨 처음에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해서 발견된 이 5Y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Y 활동 방법을 보면요. 말 그대로 5번의 왜를 물어봐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왜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하겠죠.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답을 적었을 때 이 답이 두 번째 왜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게 다시 또 세 번째 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도 여러분들 지금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활동 방법을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진이 보이긴 하는데 이 활동 방법 소개할게요. 문제 발생! 여러분, 선생님이 최근에 살이 쪘어요. 살이 쪘다. 문제가 발생했어. 살이 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왜 살이 쪘을까? 왜 살이 쪘지? 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 살이 쪘지? 고민을 해봤더니 군것질이 늘었네요. 과자를 많이 먹었어. 막 과자나 사탕이나 이런 걸 많이 먹었어. 군것질이 늘었다가 답이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왜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왜 군것질이 늘었지?가 돼야 되죠. 왜 군것질이 늘었을까?에 대한 답을 또 찾는 거예요. 일하다가 졸려서 잠을 깨려고 군것질을 해서 자꾸 뭘 먹었어. 이게 두 번째 왜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다시 왜를 붙여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일하는 동안 졸릴까? 가 또 질문이 나왔어.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또 해봅니다. 그건 바로 계속 내가 앉아만 있기 때문이야. 그래? 그럼 나는 왜 계속 앉아만 있지? 라는 게 또 질문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찾아봅니다. 내가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 앉아 있었어. 자, 이래서 사실은 한 번 더 왜를 더 물어봐야 하는데 선생님이 일단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없어서 결국에는 최근 살이 찐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살이 찔 일이 없겠지.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항상 늘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공부를 왜 해야 할까? 요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왜 공부를 해야 할까에 대한 답.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공부를 해야 돼. 왜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 할까? 그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야. 그러면 왜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할까? 그럼 돈이랑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해. 그러면 왜 돈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어야 할까? 그건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지켜내기 위해서야. 그럼 또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왜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지켜내야 할까? 그 이유는 삶을 보람차게 살고 또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야. 가 답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공부를 왜 해야 해? 자, 나에게 소중한 것을 찾아서 지켜내고 또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의미 있게 삶을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결론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한번 요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할 5Y 활동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5Y 활동지는요, 어디에 올라와 있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 영상과 함께 오늘 여러분이 꼭 반드시 가입해야 할 기술가정 네이버 카페를 하나 안내를 했습니다.
요 카페에 보면 여러분 요 5Y 활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활동지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요 활동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 사회이다가 문제야. 문제 발생. 자, 그러면 첫 번째 Y가 시작됩니다. 왜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되었나? 질문이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적고, 그러면 두 번째 Y는 여러분이 적은 답을 바탕으로 두 번째 질문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5Y 활동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 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요 다음 내용으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어가면 되고 어떻게 클릭하면 되고 요거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이 5Y 활동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와우!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향남중학교 기술가정 카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페에 지금 가입을 해두어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활동지도 다운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듣고 바로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지금 네이버에 들어와서요. 네이버 카페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이버 카페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 뭘 쓰면 되냐면 향남중학교, 향남중이라고 쓰면 안 돼요. 향남중학교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카페들 중에 향남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 다이쌤, 여러분들 자주 봤던 이 로켓 모양 요거 있죠? 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들어가면요,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네이버 카페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 별명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반드시 학번, 이름 이 순으로 써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학번, 이름. 그래야 선생님이 가입 승인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가입 승인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 바로 선생님 바로 계속 보고 있다가 승인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 여기 향남중학교 2학년 공통 이 부분에 안내사항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Y 활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지 내용을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작성을 하고요. 어디에 업로드를 하면 되느냐, 여기 옆에 보면 여러분들 각각 반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2학년 6반에서 5Y 활동 6반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쓰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나오고요. 여기서 글을 쓸 때는 제목은 선생님 여기 적어둔 것처럼 글 제목은 반드시 학번 이름으로 작성해주세요. 처럼 여러분들이 학번 이름으로 글 제목을 써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에도 다시 한번 학번과 이름을 쓰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진을 찍었다 할 경우 여기 사진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파일로 올릴 거야 하는 친구들은 여기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 자, 그럼 우리 지금 다 같이 활동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 사회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았습니다. 저출산, 그 다음 고령 사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떤 뜻인지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령 사회가 계속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도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 해결 방안을 찾다 보니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출산을 해결을 해야겠구나 라는 내용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직접 여러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그 활동지 5Y 활동지까지 작성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본질에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남중학교 2학년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